안녕하세요. 강종화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환급이 나오는 3.3% 프리랜서 분들이나 개업 초기에 사장님들이 쉽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신고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상황인 경우에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 신고로 신고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금 손해보지 않을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요즘엔 국세청도 어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간편하게 신고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모두 채움 신고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의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소상공인의 경우 이 단순 경비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특정한 케이스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모두 채움 신고로 신고하는 게 훨씬 손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정한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모두 채움 신고는 이 단순 경비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단순 경비율이 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장부신고 그리고 추계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단순 경비율은 이 중에서 이제 추계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계신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 내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거든요. 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 순이익을 추계신고라는 건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단순 경비율이 80%였다 라고 한다면 내 매출액 1억에 단순 경비율 80%를 곱해서 8천만 원을 경비로 추정해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 1억에서 비용 8천을 뺀 2천만 원을 내 순이익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 증빙 자료가 있는 경비가 8천만 원보다 적다면 방금 전 케이스에서요. 그렇다면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나한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내 경비보다 추정해서 계산해주는 경비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 순이익이 적어지니까 세금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 내 경비가 8천만 원보다 더 많았다 이러면 이 모두 채움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업종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업을 하게 되면은 개업 초기에 보통 손실이 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달 또는 뭐 1년, 2년 후에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요식업을 예를 들자면 처음에 개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비용도 들겠죠. 부동산 비용에는 뭐 보증금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고 주방용품도 사야 되고 심지어는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지급하게 되면은 첫 해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순이익은 몇 달 뒤 또는 뭐 1년 또는 2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도소매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도소매업을 내가 창업했다, 개업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사무실도 얻어야겠죠. 그리고 사무실에 컴퓨터도 놔야 되고 책상도 놔야 되고 집기라던가 뭐 프린터 여러 가지들을 사업 초기에 전부 다 비용으로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모델을 따졌을 때 보통 사업의 흐름은요. 매입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매입을 싸게 매입을 해서 그걸 갖고 내가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다시 재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도소매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업 초기에는 사업 초기 비용도 들지만 또 매입 비용도 같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종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어떤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업종은 처음에 매입이 일어나지 않고 매출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또 예외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 사업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 같은 세무사업은 사실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맞지 않겠지만 그냥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개업했을 때는 혼자서 사무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1년 동안 한 2천만 원 남짓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다면 제가 2천만 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저는 매출이 없는 달에도 계속 월세가 지급됐었고 컴퓨터도 사고 책상도 사고 여러 가지 집기 비용들을 계속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비용을 지출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집계했을 때 1년 동안 쓴 비용이 한 4,500만 원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뭐 식사를 그냥 햇반이나 컵라면이나 이런 걸 먹었으니까 이 정도 비용이 나왔던 거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거나 또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제 이 비용은 최소한 2배는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첫 해에 마이너스 2,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 제가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500만 원으로 장부 신고하지 않고 만약 모두 채용 같은 이런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했다면 저는 매출액 2천만 원에서 단순 경비율인 80%를 곱한 1,600만 원 정도를 아마 경비로 인정받았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 순이익은 한 4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참고로 납부 금액은 0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만약 이걸 모두 채용으로 신고했으면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2월 결손금 공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건 우리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손실이 나면 이걸 세법상 결손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결손금을 내년으로 2월 시켜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2월 결손금이란 말은 좀 어렵지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첫 해에 2,500만 원을 손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내년에 제가 번 소득에서 2,500만 원을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제가 첫 해에는 마이너스를 신고했지만 그 다음 해에 제가 만약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만약 첫 해엔 마이너스였지만 두 번째 해에는 1억을 벌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실제는 두 번째에도 마이너스였긴 했지만요. 이 사실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벌었다고 가정해보면은 종합소득세율이 몇 %인가요? 과세표준 8,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소득세율 35%가 됩니다. 거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38.5%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 만약 내가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 2,500만 원의 35% 거기다 지방세까지 곱하게 되면 962만 5천 원에 안 냈어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대략 1,000만 원 가까이를 손해보게 된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2025년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24년도에 내 매출액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거기에 내 단순 경비율이 나오거든요. 그걸 바로 한번 곱해 보시는 거죠. 그럼 그게 내가 추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되거든요. 걔랑 실제 경비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실제 경비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내가 2024년도에 1년 동안 받았던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에다가 내가 매월 지급했던 인건비와 카드 비용을 더하시는 거죠. 그게 내 총 경비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 경비율을 곱한 전자가 더 크다면 모두 채용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후자가 더 크다면 꼭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모든 게 생소할 거예요. 예전에 뭐 직장 다녔을 때는 회사에서 세금을 다 계산해 주잖아요. 근데 내 사업은 내 세금 신고를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 손으로 신고하면서 내 돈으로 세금까지 내야 된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세금 뭐 피한다고 피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 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죽음과 세금이다. 이런 말이 있다시피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대한 아껴야겠죠. 억울하게 내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손해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장님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세무나 회계도 정말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셔서 꼭 사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